내가 저번 시간에 그 수학 1, 수학 1, 수학 2,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조금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게. 그 다음에 미적분 1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아주 총 몇 문제가 출제했냐면 30문제가 출제했는데 출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30문제니까 여기서 몇 문제 나오면 좋겠니? 10문제, 10문제, 10문제 하면 되게 공평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8문제를 내요. 그리고 여기에서 11문제, 11문제 내면 공평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12문제 내고 10문제 또는 10문제, 12문제 또는 11문제, 11문제 뭐 이렇게 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균등하게 가는데 올해 수능이 얼마 전에 본 수능이 여러분 이제 내년 11월 16일 날 목요일 날 확정됐지? 그때 보는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그 유일한 교육과정 바뀌고 딱 하나의 시험인데 이걸 균등하게 분배를 안 하고 확률과 통계가 거의 뭐 열인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분배를 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수학2는 제가 왜 12월 달에 개강하는지를 미리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이 바로 꽃이거든. 꽃. 무슨 꽃이냐면 수학의 꽃, 함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수를 알아야지 미분과 적분을 알고 미분과 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극한이라는 게 필요한데 극한은 수열의 극한이 있고 함수의 극한인데 또 수열도 여기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작을 해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이번 달에 다 끝내고 다음 달부터 이거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빨리 먼저 시작을 하자. 한 달이라도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이 아니야. 내년 맞구나. 다음 달부터 미적분 1을 시작을 할 텐데 물론 미적분 1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수열의 극한으로 시작하니까 또 수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저의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수업을 따라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수열 다 안 끝났는데 이거 들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안 나오도록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건 안심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거랑 동시에 출발하기에는 좀 버겁기 때문에 미리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계속 지금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리큘럼 이 업로드 계획을 제가 좀 올려놨더니 이 업로드가 너무 뒤죽박죽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가만히 글을 읽어보니까 얘가 지금 한 4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4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12월에 개강하고 얘를 1월에 개강하니까 이거 지금 병행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부는 얘네 12월에 개강하고 1부는 1월에 개강하고 1부는 2월에 개강할 거 아니야 어떤 단원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상당히 뒤죽박죽 업로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가는 거니까 그냥 업로드 되는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 다 들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달은 수학2 올라가는 대로 들으면 되고 1월 달은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 수학2 올라가는 것도 듣고 이거 올라가는 것도 듣고 그러니까 하루에 2강씩 들으시면 되는 거지. 크게 버겁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수학을 더하기, 빼기 아직 더하기는 자신 있는데 빼기가 좀 힘들고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를 멈추고 그냥 이것만 끝내고 그대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음을 그렇게 조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퇴학을 당해본 적이 없고 정학을 당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 정도의 그 좀 사회에 순응하는 자라면 이거랑 동시에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걸 내가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할 테니까 일단은 동시에 들어간다. 1월 달부터는 내가 업로드 시켜주는 그 순서대로 그냥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잖아. 말 안 해도. 내가 그걸 다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다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막 여러분한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상태를 다 조율해 가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올려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친구는 1월 달에 미적분 1이 올라가더라도 이거 듣지 말고 얘 끝난 다음에 이거 듣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듣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학적인 자신감이 생겨서 나중에는 병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될 텐데 당장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중에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너무나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된 친구들은 수학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수학이는 정말 기초. 우리 방정식 풀려고 해도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되고 전개할 줄 알아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이 거의 오버랩 돼 있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이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수학 1이야. 물론 그거보다 살짝 업그레이드 했지만 전개하는 거, 인수분해하는 거, 약수배수 이야기. 오늘도 집합하면서 정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약수배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특강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런 이야기라든가 소인수분해하는 이야기. 정말 기초적인 재료 같은 이야기죠.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 뭐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배우는 게 수학 1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허수가 뭔지, 실수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여기 들어가고. 2차 방정식, 또 2차 함수와의 관계,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거. 또 여기서 함수 들어갈 텐데 함수에서 첫 시간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야. 이동에 관련된 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뭐 이런 거. 해석기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석기하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등식 영역까지. 그 모든 것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재료예요. 가장 기초 재료예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그래도 또 망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처럼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1 수학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1 내신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1 과정이라면 되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기 위한 이 정도의 교양, 어느 정도의 교양만 갖추면 되는 거라서 정말 수능에 필요한 수학일이 따로 있고 내신에 필요한 고1용 수학일이 따로 있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만들었던 강좌가 수능에 꼭 필요한 수학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몇 강이냐면 50강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은. 거기 20강 추가해야 되고요. 70강이거든. 근데 이거를 10강으로 줄여놓은 거지. 그게 수능에 꼭 필요한 수학일이라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뭐 교재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교재 있고 문제 들어있는 교재 있는데 이건 버스 안에 들으셔도 돼요. 되게 재밌어요. 막 옆 사람이 관심 보이면 귀에 꼽아주고 이렇게 같이 들으면 이거 되게 재밌는. 하루에 2강씩 들으면 5일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한 아침 시간이나 뭐 이럴 때 같이 가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언제 들어갈 거냐면 3월 달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꼭 피면. 봄에 들어갈 거니까 이걸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확령을 통해 그냥 들으면 다 이해되고 들으면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경우의 수를 좀 빠삭하게 이해해야 되고 통계 같은 경우도 그 메커니즘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랑 상관이 없어. 이거 곱셈만 할 줄 알면 되고 덧셈만 할 줄 알면 돼. 전체적으로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만 알 줄 알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기초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이과 공통적인 파트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뭐가 제일 어렵니 그러면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하는 친구와 미적분이 제일 어려워요 하는 친구 두 부류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만큼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저를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뭐 원래는 이거 1월, 2월. 그래서 얘네들은 2월에 다 끝납니다. 2월에 다 끝나? 2월에. 1, 2월에 다 끝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너무 기초, 여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12월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그 1시간 넘게 걸쳐서 얘기했었던 건 딱 하나야. 다 알도록 만드는 거지. 이 새끼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식을 외워야지. 이런 마음은 이제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과외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과외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선생의 마인드라고 내가 맨날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선생의 마인드가 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의 마인드는 뭐냐면 문제가 주어지면 풀 줄 알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쁜 수학 선생님들은 나와가지고 문제만 풀어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문제 딱 풀고 답까지 나왔는데 괜히 시비 거는 투로 설명해봐 이러잖아요. 너 애들한테 설명해봐. 이게 정말 좋은 수학 선생님이라는 거거든.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최고인 거야. 근데 대부분은 설명을 못하죠. 이러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거 설명 못해서 어떡하니? 그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진도는 나가지만 니네는 큰일 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어차피 니네 수능 망쳐가지고 원하는 대학 못 가겠구나라는 걸 고1 때부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는 없잖아. 정상적인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애들이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거를 이렇게 막 한탄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게 오늘 시간부터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취약유형 집중 공략 파이널까지 이해가 다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이해하기 쉽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오늘 정도의 수준으로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학 2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에요. 집합과 명제 이런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글씨! 글씨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글씨는 수학의 본질이 아니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집중을 하면 다 무슨 글자인지 알아봐요. 근데 나는 오디오가 멈추는 거를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면 한 번도 정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뭐냐면 필기, 칠판에 선생님이 글씨 쓰는 소리가 들리는 수업. 막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가만히 보면 나의 필기 속도와 판서 속도가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쓸 수가 있겠니?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일부러 못 쓰는 것도 있어. 일부러 못 쓰는 게 있다니까. 수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응? 수학의 본질은 저게 아니잖아. 깔끔한 옷을 입어야 되고 선생님이 그리고 또 외모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되게 많이 말라봤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야. 내 얼굴만 계속 보는 거야. 애들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끝에 과감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살을 좀 빼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본질은 글씨가 아니야. 집중만 하면 다 보여. 그리고 나는 여러분한테 필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필기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수학선생님들 치고 필기하라는, 물론 필기하라는 선생님이 있고 아니라는 선생님이 있지만 대부분 필기하지 말라 그럴걸? 대부분? 왜 필기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나쁜데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필기하려고 놓쳐요. 대부분 그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필기하면 놓쳐요.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 볼 때 필기하면서 봐요? 명대사 막 이러면서 필기하면서 보냐고. 필기하는 순간 뭐 놓쳐? 대사 다 놓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영화 배우가 옆에서 연극하고 있는데 관객들 필기하고 있으면 연극 끊을걸? 여러분 대본 나눠드릴 테니까 절 좀 보실래요? 이럴걸? 똑같은 이야기거든.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나에게 눈을 뗄 수가 있어? 그래서 필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워요. 필기 못하도록. 그러니까 필기를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말을 놓치니까 그래. 두 번째 이유는 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필기를 하는 공부 방법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필기를 했음으로써 세이브를 시켜놨기 때문에 당장 내가 머리를 굴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거를 다시 내가 볼 수 있겠지라는 마음. 저장하고 싶은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저장해놓고 안 보잖아요. 여러분 시험 끝난 다음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한 방에 보려고 태양의 후예 16화를 다 다운받아 봤지만 보다 보면 끝까지 안 봐진다고. 내가 마녀사냥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70 몇 회밖에 못 봤어요. 그거 100 몇 회까지 했을걸? 안 봐진다고. 아무리 다운을 많이 받아서. 그게 기본, 마녀사냥 같이 재밌거나 태양의 후예처럼 아름다운 것도 보기가 싫은데 수학같이 공부하기 싫은 걸 그거 필기해놨다고 여러분이 다시 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쓰는 순간 나중에 내가 깊게 한번 파서 공부하겠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필기하는 건 좋지 않다. 당장 그냥 생각하고 나중에 그러면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잊어버리면 또 다시 공부하면 돼요. 너무나 책임감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또 공부하면 돼요. 그러라고 책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직접 개념 때려잡기에 있는 그 개념들은 어떤 책에서 따온 게 전혀 아니라 내가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생각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1차 복습을 당일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여러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복습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2차 복습, 또 3차 복습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누적 복습을 늘려나가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면 3강을 공부하면 1강이 드디어 이해가 되고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 강의 하나 딱 듣고 곧바로 모든 거를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경험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점수가 오르는 거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니까. 내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안다라는 걸 얘네들이 오늘 내가 집합을 설명만 부분집합 그게 부분집합이구나 그러겠지만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1년 후에 느낄 거야. 이게 부분집합이구나.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수학 전공해가지고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26세, 27세 이런 선생님들은 집합을 막 수업 준비해가지고 집합 수업하면 통계 부분을 까먹고 그래요. 선생님들조차도 그래요. 이거를 몇 바퀴 돌리고 나면 이제쯤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게 이제 경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같은 경우에 오죽하겠냐. 응?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 술에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딱 들으라고.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지각하지 말고. 아이씨, 잔소리 안 한다니까. 집합 설명해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집합과 명제. 집합과 명제에서 공부하는 거는 집합과 명제에서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고1 집합이 있고 고1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을 계속 본 거야. 작년 개퇴잡은 올해 개퇴잡보다 훨씬 진하게 했어요. 집합과 명제를. 근데 올해는 그렇게 진하게 안 갈 거예요. 왜? 작년 기조를 다 봤거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11월까지.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는 그 뜻만 알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게 그냥 확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작년이 첫 번째 시행이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집합과 명제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 그 정도의 만큼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집합과 명제가 결국은 같은 단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맨 마지막에 집합과 명제를 끝냈다면 명제에서 나오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 결국 진리집합이라는 건 연관되는 건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파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함수라는 건데 이 안에서는 합성함수, 역함수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극한의 연속성이라든가 미분에서도 합성함수가 출제했을 때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30번 문제 작년에 30번이지니까 한 달 전에 출제했었던 거 거기 30번 문제가 미분인데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가지고 출제했어요. 이거 같이 출제한 거예요. 아직 역함수와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지 그걸 건드릴 수 있는데 애들은 맨날 미분만 많이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함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함수는 수학 1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2차 함수까지는 나가지가 않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분수함수랑 무리함수,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함수 그것도 옛날에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게임 끝이야. 정역이 뭐고 공역이 뭐고 이 정도의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끝인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수열인데 이 수열도 옛날에는 되게 내가 지금 옛날에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 학습 목표랑 지금의 학습 목표는 완전 달라. 여러분 교사용 지침서에 써 있어요. 교육부가 아예 써놨어요. 어디까지 가르치라고.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모르겠지 선생님이 아니니까. 써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뭐는 다루지 마세요. 어디까지 다루세요. 절대 다루지 말라는 거 써 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수열에서 절대 개차 수열 다루지 마세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좀 약간 애매한데 복잡한 거 다루지 말고 간단한 일반항 정도 구할 수 있는 것만. 합도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말고 몇 급수 절대 다루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막 괜히 어렵게 막 문제 푸는 노가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절대 다루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애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지금도 뭐 나오긴 나오죠. 점화식이라고 있는데 점화식 애들이 막 해석하고 막 애들 막 유형별로 암기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도록 아예 박아놨어. 점화식 주어지고 일반항 구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교과과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수준까지만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지수, 로그, 상용 로그라는 파트예요. 옛날에 제일 어려웠던 게 상용 로그예요. 지표와 가수.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가르쳐요. 왜? 문제집에 있어요. 왜 문제집에 있을까? 교과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저자들이 만들어낸 문제집 또는 빨리 출판을 해야지 먼저 팔리니까 막 만드는 거야. 출판사 사장은 모르잖아. 지표와 가수가 뭔지.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내가지고 문제 만든 거야. 거기 또 써있어. 지표와 가수 다루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상용 로그의 뜻 정도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진수 정도를 보고 상용로의 값을 어느 정도만 기초적으로 예측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충분히 쑥쑥 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인 집합과 명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우리가 끝나는 건 2월 달에 3개월 과정에 걸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한 40강에서 45강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집합부터 시작을 할게요. 잘 들어봐. 집합의 뜻부터 한번 시작을 할 텐데 집합이라는 거는 여러분 모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합의 뜻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 그 대상을 누구를 모으라 그랬는지 그 대상을 모아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 그걸 사람들은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명확하게 6은 들어가지 않고 1.5도 들어가지 않고 2분의 1도 들어가지 2분의 3도 들어가지 않고 딱 1, 2, 3, 4, 5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집합의 원소가 될지 안 될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사람들은 집합이라 그런다.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잘생긴 사람, 잘생긴 강사의 모임, 뚱뚱한 강사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집합이 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잘생겼다 뚱뚱하다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벅스뮤직, 제가 벅스뮤직 월 정액자인데, 거기 보면 뮤직 스타일의 그 뭐 초콜릿 볶음 같은 여심을 파헤친 R&B 소울 음악의 모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집합에 허용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좋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알고 명확하게 대상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사람들은 집합이라고 그러고 집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중괄호를 써가지고 나타내고 그 대상물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지? 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원소들 일일이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원소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조건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조건제시법이에요. 근데 조건제시법이란 건 뭐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막대기를 하나 갖다 놔요. 이거 영어로는 바라고 읽는데 이 앞에다가 이 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어떤 특정 문자를 이용해서 딱 나타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해놓고 X의 성질을 여기다가 그냥 나열하는 거야. 나열한다기보다 X의 성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래?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X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도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쓴 거고 아니면 6 미만의 자연수 이래도 되죠. 아니면 이래도 되지 않을까? 0보다 크고 X는 이렇게 한 다음에 X는 정수.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 뭐 옛날에 중학교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시오,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지. 왜 답이 너무나 많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뜻 정도는 정확하게 알자. 조건제시법은 그 원소에 해당되는 대표 문자를 하나 갖다 놓고 막대기 뒤에다가 그 문자에 대해서 차례대로 조건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 집합의 원소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사람들은 조건제시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합도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붙일 때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붙인다고. 알파벳 대문자. 이제 A, B, C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거 A라는 집합이다, 뭐 B라는 집합이다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집합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고 원소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점은 필요 없이. 이렇게 표현한 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하나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3가지가 있다. 이것도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소나열법이. 원소나열법에 일반적인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기초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교과서를 읽지를 않으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원소나열법의 첫 번째 규칙은 원소를 나열할 때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에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이렇게 나타내나 2, 1, 3, 5, 4 이렇게 나타내나 이 두 개가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는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쓰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방정식에서 해집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봐봐. 봐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x 이렇게 쫙 거놓고 x-1 이퀄 0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조건제시법이잖아.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뭐라는 얘기 시작? x. 근데 x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게 이거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이걸 사람들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 그러니까. 해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해집합이라 그래요. 이 방정식의 해집합이 바로 이 집합이라고. 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사람들은 해라 그러는데 그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표현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방정식 풀면 너무 쉽잖아. 이항하면 되니까 얼마 시작? 1. 따라서 이 집합을, 이건 조건제시법이지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뭐야? 시작? 1이라는 거지. 되지? 그런데 봐라. 야! 여기 x-2에 대해서 전체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돼 있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은 근은 무조건 2개입니다. 중학교 때 허수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조건 2개예요. 실근, 허근 합치면 무조건 2개예요. 2차 방정식은 근을 하나 가질 수도 없어요. 무조건 2개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얘 근이 2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 근은 2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2도 있어요. 2와 2가 얘의 근이에요. 얘의 근이 2가 아니라니까 이러면 틀려요. 답은 이거라고. 2와 2. 아니면 하나만 쓰고 싶으면 여기다 반드시 뭐라고 써야 되게? 중복된 근, 중근이라고 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방정식의 모든 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답은 2야 4야. 4예요. 해 합을 구하라 그러면 4라니까. 왜? 2가 2개 있는 거니까. 종류가 같다고 하나가 아니잖아. 지금 분필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종류가 같아도 2개죠. 이걸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것처럼 해의 개수는 2개가 있는 거야. 얘를 푸는 방법, x-2의 제곱이면 x-2를 2번 곱하는 거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서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2 또는 2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말은 이거라 이런 얘기지. 이게 끝이야. 왜? 원소날법에는 똑같은 거를 2번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의 해의 개수는 2개지만 이 집합의 해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예요. 그런 미묘한 차이도 알아야 된다. 왜? 원소날법 때문에 그래. 원소날법은 똑같은 걸 2번 쓰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 아주 우아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x-1 이렇게 나오고 x-2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x-3 이렇게 나오고 x-4에 너무 복잡하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할까? 이퀄 제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x는 실수 이렇게 돼. 다음 해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많이 틀릴걸? 제 예상은.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원소는 뭐냐? x야. x는 뭐냐? 실수야. 실수인데 이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야. 얘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3차, 4차, 5차니까 5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있어요? 5개. 근데 그 중에서 실근만 따지는 건데 얘 이퀄 제로에서는 허근이 나와요. 이건 수학 1에서 배워요. 모르는 사람 조금만 참아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 이퀄 0 또는 얘 이퀄 0이니까 근이 몇 개야? 실근은 3개죠. 시작. 1, 2, 2. 3개의 실근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를 원소날법을 쓸 때는 1, 2, 2 이렇게 쓴다고? 안 쓴다 이거지. 왜? 똑같은 건 2번 쓰지 않으니까. 그냥 해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해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시작. 2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원소날법에서는 딱 그 정도의 느낌. 순서에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똑같은 원소는 2번 쓰지 않는다 정도까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집합의 뜻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돼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 딱 하나만 풀어볼까? 1번 문제 잠깐 보실래요? 1번. 내가 집에서 복습하는 방법 얘기해줬지?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1번 문제 기준으로 복습하시면 돼요. 개념 기준으로 복습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 기준으로 복습하면 되는데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설명했었던 걸 여러분이 한 번 정도만 설명해 보면 되는데 그거는 거기 있어요. 책에 내가 다 써놨으니까. 한 번 정도 읽고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뼛속 깊숙하게 다 알고 있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치? 그 이유까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수학에서 알고 있는 거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혼자서 때려잡기에 1-1과 1-2 같은 걸 풀면 된다. 그치? 얘기했지? 올해부터 혼자서 때려잡기는 1번에 관련된 거는 1-1 이렇게 시작하고 2번에 관련된 건 2-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복습하시면 되고 못 풀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실패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음번에 2차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도전하시라 이런 얘기야. 혼자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 두 집합 A와 B가 있다. A와 B가 같은 집합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두 집합이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얘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얘도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왜? 왜 그럴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얘랑 똑같은 게 이건지 얘랑 똑같은 게 이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얘랑 같거나 또는 얘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류해서 얘랑 얘랑 같거나 그 얘기는 a 플러스 2와 2가 같거나 또는 얘랑 얘랑 같을 것이다. a제곱 마이너스 2가 6 마이너스 a랑 같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낫겠구나. 얘가 얘거나 얘가 얘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겠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할 것이다. 되죠? 얘가 이거거나 a 플러스 2가 이거거나 아니면 얘가 이거거나.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가 이거가 되거나. 따라서 여기서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시작? 0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a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4가 돼버릴 테니까 a제곱이 4가 된다는 얘기는 a는 얼마예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0일 때 보시면 되고 또 a가 2일 때 보시면 되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보면 된다. 이 중에서 뭔지를 찾으려면 직접 대입해보면 돼요. a가 0일 때를 한번 대입해보면 첫 번째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나오면 a 대신 0 대입하면 되니까 2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고 b라는 집합은 a 대신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를 가져? 2와 6을 가지니까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구나. a가 0이 된다는 건 탈락이구나.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a가 2일 때도 볼까요? 2일 때 보면 이거 얼마야? 4. 이건 얼마야? 2.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4랑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러시면 돼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면 이건 2 뭐고요? 2. 이건 뭐야? 4가 되니까 b라는 집합은 2와 4를 원소로 갖는다. 순서는 다르지만 순서는 고려하는 게 아니니까 두 집합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도 대입해보면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는 2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렇게 그냥 쌍을 맞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같거나 얘랑 얘랑 같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래도 되죠.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 얘랑 얘랑 같거나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겠다. 여기는 3개나 나오지만 얘랑 얘랑 같거나 얘랑 얘랑 같다가 훨씬 더 쉬웠을 뻔했다. 그치? 그럼 2개밖에 안 나올 테니까 a가. 그래서 어떻게 풀던 간에 스몰 a가 2라는 것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되죠? 끝. 여기까지가 1번이었다. 이렇게 집합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도 봅시다.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S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원소의 표현 방법이라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집합을 표현할 때는 집합의 이름은 알파벳 대문자로 쓴다 그랬고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돼 있어. 이때 A의 원소를 얘기하라 그러면 집합의 원소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잖아. 이때 1은 A의 원소입니다를 세 개 공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1은 A의 원소입니다를 원소를 엘리먼트라 그래요. 이거를 원소 또는 뭐 성분,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맨 앞글자 2를 가지고 형상화시킨 거야.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2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이게 원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1은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도 원소고 3도 원소니까 2는 A의 원소입니다. 3은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4는 A의 원소야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도록 약속했냐면 여기다 그냥 끝도록 약속을 했어요. 얘를 해석할 때는 4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끝이야. 간단한 이야기.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번 문제도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S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은 것. 조건이 뭐냐면 X가 S의 집합 S의 원소라면 7-X도 집합 S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을 만들래요. 근데 이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소가 자연수라는 힌트밖에 없어. 그리고 이 힌트가 하나 더 주어진 거야. 근데 이 힌트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갈 원소를 발견해내라 이런 얘기야. 어떻게 발견하느냐? X가 원소면 7-X도 원소래. 그럼 이걸 가지고 멋들어지게 탁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체크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S의 원소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는 이 세상에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많지만 시작은 뭐부터야? 1부터잖아. 1부터 체크해보는 거야 그냥. 트라이얼 앤드 에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시행착오라 그래요. 그것도 수학의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행착오로 푸는 방법이에요. X가 원소면 7-X도 원소구나. 그 얘기는 만약에 이 S라는 집합 안에 1이 들어가면 자연수밖에 어차피 안 되니까 2분의 1 같은 건 안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0도 안 될 거 아니야? 자연수가 뭔지는 알지? 자연수 뭐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지? 1이 원소면 X가 1이면 1이 원소면 7-X니까 뭐도 원소가 돼야 돼. 6도 원소가 돼. 그러니까 1은 있는데 6이 없다. 그러면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 없어. 1이 들어가면 반드시 6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얘네 두 개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했으니까 이제 2도 해보자. 이거. 그럼 2가 원소라면 7-X니까 얼마야? 5잖아요.
5도 원소여야 돼. 그러니까 2랑 5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한번 써보고 한번 물어보죠. 집합 S가 이런 원소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지. 왜? 이 안에 자연수밖에 없잖아.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1이 원소면 6이 원소고 6이 원소면 1이 원소니까 X가 1이어도 성립하고 X가 6이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아 얘는 집합 S가 될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 2, 6 이런 거는. 왜? 2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5가 없잖아. 분명히 써있거든. X가 원소라면 무조건 7에서 뺀 거 7-X도 무조건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2가 원소라면 분명히 5도 원소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과 6은 같이 움직여야 되고 2와 5도 같이 다녀야 된다. 이거. 또 해봐. 3과 뭐도 4도 같이 다녀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니? 4와 3인데 어차피 여기서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5와 2인데 했잖아. 6과 1인데 했잖아. 7과 0일 텐데 0은 자연수가 이미 아니죠. 그러니까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 없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얘만 읽으니까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 되게 모호하다가 트라이얼 앤 에러 이게 규칙성 발견 문제의 가장 기본이고 이게 30번 문제를 푸는 기본이에요. n이 1일 때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잖아. 아 1, 6 같이 움직여야 되고 2, 5 같이 움직여야 되고 3, 4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얘들만 같이 움직이면 무조건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정을 져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하나 묻자 이거. 집합 S의 원소의 최대값을 구하라.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집합 S가 가장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총 몇 개를 가질 수 있어? 6개 가질 수 있죠. 왜? 얘네들 다 가지고 버리면 되니까. 이해돼요? 가장 조금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1, 6을 가지고 있거나 2, 5를 가지고 있거나 3, 4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아. 1번부터 한번 보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S가 존재해. 참여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하나일 수 없죠. 얘가 들려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애가 필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쌍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2번은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S가 2개이다 그랬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은 총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아니면 막 아우 이렇게 쉬운 걸로 심각하게 막 설명하려니까 너무 민망해서 그래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는 3가지다. 그 다음에 원소가 4개인 집합은 2개다.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원소가 4개인 거 해봐. 시작. 1, 6, 2, 5랑 또 1, 6, 3, 4도 있고 또 2, 5, 3, 4도 있잖아. 물론 조합을 공부하면 더 쉽게 나오겠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2개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니까 일단 지워버려요.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라고 시작? 6개. 그러니까 얘 지우니까 최종적인 답은 5번이죠. 체크해볼까요? 융의 양의학수이네. 6의 양의학수가 뭐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 특목고 준비해본 사람, 옛날엔 내가 좀 잘 나가서 특목고까지 준비해봤던 사람, 제일 어려운 게 정수론이었을 거예요. 대학교 과정까지 건드려요. 특목고 준비할 때 특목고 준비학원 가면 대학교 과정까지 정말 어려운 게 정수론이에요. 정수는 정말 중요해. 너무 어려워. 정말 한 번 어렵게 내려면 미칠 정도로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바로 정수야.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요구를 하냐면 여러분한테 약수, 배수의 수준까지는 여러분한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약수, 배수는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배수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데 약수를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지금부터 1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문제 풀려고 양의 약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어에서 양의 약수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약수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아주 손쉽게 설명할 테니까 약수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보자. 잠깐 큰 글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약수의 정의부터 시작해. 약수의 정의. 약수를 흔히 얘기할 때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정수가 됐을 때 정수가 뭔지 알지? 혹시 여러분 정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야. 늦게 공부해서 그런 거지.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이라고 그 12강짜리가 있어요. 그건 정수가 뭔지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건데 그 어디에 있냐면 EBS에 있어요. EBS의 정승재를 그 검색창에서 EBS 검색창 네이버 말고 네이버에서 쳐봤자 뭐 이상한 거밖에 안 나오니까 EBS 검색창에다 정승재 딱 치면 저희 이름은 아에이가 아니고 어에이인데 그렇게 치면 거기에 제 강좌 중에서 2012년 강좌에 찾기 되게 어려워. 2012년을 버튼을 클릭해야 돼. 그래야지 나와. 거기에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이라고 했는데 그거 듣거나 아니면 이투스에 내가 1강부터 한 7강까지는 내가 앞에 도형 전까지는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거나 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하루에 그냥 끝낼 수 있도록 그거 금방금방 들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정수라는 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정수가 됐을 때 잘 봐. 얘네들 정수를 얘의 약수라 그래요. 그게 끝이야. 얘네들을 얘의 약수라 그래. 잘 봐. 2 곱하기 3이 6이잖아요. 그럼 2를 6의 약수라 그러고 3을 6의 약수라 그래요.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정수가 됐을 때 얘네들이 약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 곱하기 6도 6이잖아요. 그러니까 1도 뭐야? 6의 약수. 6도 6의 약수야.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6의 약수를 내 시작. 1, 2, 3, 6. 왜?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6이 되는 게 1, 2, 아니 2, 3, 6 아니면 1, 6은 6밖에 없잖아요. 진짜? 아니야, 더 있어요. 뭐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이것도 정수니까 곱하면 얼마야 시작?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을 곱해도 얼마야 시작? 6이 되니까 6의 약수의 개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 2, 3, 6도 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도 되니까 총 8개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답은 0이에요. 야!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약수의 개수 몇 개라고 6의 약수의 개수? 4개가 아니라 8개고 약수의 총합은 0입니다.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의 약수의 총합은 얼마게? 0이에요. 이유 알겠지? 무조건 0이야.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단 한 문제 예외 없이 약수 문제를 안 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항상 양의 약수 문제밖에 안 내요. 아주 음의 약수는 일반적으로 안 다룹니다. 그래서 모든 약수가 나온다고 하면 다 양. 여기도 양의 약수일걸? x는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약수가 바로 양의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양의 약수에 대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양의 정수랑 양의 정수랑 곱해서 양의 정수가 됐을 때 얘네들의 사람들은 얘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약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끝내지 말고 약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6의 약수라는 말은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됐을 때 각각이 정수 이럴 뻔히 좀 힘드니까 어떤 느낌이 훨씬 더 유리하냐면 이 6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6의 약수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6을 분해하는 거야. 6을 어떻게 분해하느냐? 곱골로 분해하는 거야. 우리 곱골로 연결된 각각을 사람들은 인수라 그래요. 인수가 뭐라고? 곱으로 연결된 각각. 2 곱하기 7은 14. 14를 인수분해한 거예요. 2 곱하기 7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12를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2, 6, 10이니까 이게 바로 12를 인수분해한 거라고. 얘가 인수고 얘가 인수야. 이 전체도 인수고. 곱으로 연결된 걸 사람들은 인수를 말해. 그러니까 곱으로 연결해서 곱으로 분해시킨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표현을 해요. 곱으로 연결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쓰잖아요. 얘랑 얘를 가지고 뭘로 표현했어요? 곱하기로 표현했잖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인수분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인수를 얘기하시오. 시작. x 플러스 2도 인수. 곱으로 연결된 각각 x 마이너스 2도 인수고 이 전체도 인수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1이 생략돼 있다고 봐서 1도 인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인수분해라는 것은 곱으로 연결하는 거야. 곱으로 연결한 걸 사람들이 인수분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12를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2 곱하기 6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고 4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고 1 곱하기 10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일이 있어. 다 달라. 그래서 이 짓을 안 하고 우리 화학 같은 거 보면 원소, 뭐 원자 이런 개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사람들은 소수라 그래요. 읽을 때는 소수고 쓸 때는 소수라 그래. 얘의 정확한 뜻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야. 이것도 정의는 그렇게 돼 있어. 이거를 다 소수로 바꾸는 거야. 2, 6에서 2는 소수고 3은 소수지만 4는 소수가 아니잖아. 소수가 기본이 되는 수야. 영어로 뭐게 소수가? 가장 기본적인 근본을 이루는 숫자라고 해서 프라임 넘버라 그래요. 프라임 넘버. PRIME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다 이거야. 그걸 소수야. 이거를 소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라 그러면
4는 소수가 아니라 이건 무슨 수라 그러냐면 소수랑 소수를 곱해서 2와 2를 곱해서 얻어진 거라서 이런 걸 사람들은 합성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소수 아니면 합성수예요. 1 빼고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1이 되게 특이한 숫자인데 모든 자연수는 소수 아니면 합성수라고. 그러니까 소수로 한번 표현해라 그러면 4는 안 되니까 4를 뭘로 바꾸는 거야? 2 곱하기 3은 3이라고 쓰는 거죠. 이것도 6을 소수로 바꾸면 2 곱하기를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6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데 다른 말로 곱골로 나타내는데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하시오. 이런 걸 사람들은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소수의 곱으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분해해버려라.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 다 분해해라. 그걸 사람들은 소인수분해라 그래요.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옛날에는 이렇게 니은자를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 이게.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12를 소인수분해라 그러면 12가 떠오르는 그냥 구구단을 외우시면 돼요. 12가 떠오르는 구구단 뭐 있어요? 4, 3, 12. 그럼 4를 이렇게 쓰고 3을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걸 사람들은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고. 2, 6, 12가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되지. 2, 2 이렇게 쓰고. 6을 쓸 때는 6은 2 곱하기 2, 3이니까 2 하나 추가하고 3 이렇게 써버리면 되니까.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소인수분해 이렇게 얘기해요. 28을 소인수분해 하죠. 그러면 4, 7에 28이니까 4는 뭐라고 쓰면 되고 시작. 2의 제곱. 7은 7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28을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 71을 소인수분해 시작. 8, 9, 72. 8은 뭐라고 쓰면 돼요? 2의 세제곱. 되지? 9는 3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아니면 좀 큰 숫자는요 선생님. 큰 숫자는 항상 맨 마지막에 0일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낼 의미가 없어서 안 내요. 108 빼고는. 108은 간혹가다 내더라. 108은. 108 빼고는 대부분 다 끝에 숫자가 0일 텐데 끝에 숫자가 0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10을 곱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10이란 걸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앞에 70만 남겨놓으면 2 곱하기 5니까 어떤 숫자 맨 마지막에 0이 있다 그러면 일단 2 곱하기 5로 처리하는 거야. 이 0은. 그럼 뭐만 더 소인수분해하면 되니? 72만. 72 소인수분해하면 뭐라고 시작? 8, 9, 72니까 9는 이렇게 쓰고 8은 어떻게 쓰면 돼? 2 3개 추가. 근데 2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있으니까 총 몇 개가 될까? 4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고. 니은자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720을 소인수분해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프라임 넘버로 나타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가 4개 있고 5가 하나 있고 3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를 분해하면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얘를 막 분해해가지고 보면 이 안에는 2가 몇 마리 있고 4마리, 5가 1마리, 3이 2마리 있다. 걔네들을 연합시키면 720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장 쪼갤 수 있는 잘게 쪼개는 걸 사람들은 무슨 분해라고 그런다고?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고. 약수가 뭐냐면 720의 약수라는 거는 이 재료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약수야. 그러니까 2가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있고 5가 하나 있고 3이 2개 있잖아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라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면 720이 되고 얘네들 분해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약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5도 약수, 2도 약수, 3도 약수 이렇게 곱해서 6도 약수, 10도 약수 이렇게 12도 약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곱해서 9도 약수, 9, 5, 45도 약수.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바운더리, 이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게 그 재료들만 가지고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사람들은 양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양의 약수의 정의는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정수가 되는 거지만 실전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 그 애를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사람들이 약수라 그러는구나.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정복할 수 있는데 집중해봐.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이거 두 개거든. 양의 약수의 개수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양의 약수의 총합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4점짜리 나중에 기억, 니은, 디귿 묻는 문제에서 갑자기 디귿이나 니은에서 딱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총합. 더군다나 작년부터는 경우의 수 파트가 직접적인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우의 수랑 연관돼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의 양의 약수를 구하라. 12의 양의 약수를 개수를 구하라.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2의 양의 약수라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 처음부터 1, 2, 3 되나? 3 되네. 4 되나? 되네. 5 안 되네. 6 되나? 6 되는군. 다 안 되고 12가 되는군.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래서 총 몇 개? 시작. 6개.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10. 어렵냐. 이렇게 하면 22에다가 6을 더하니까 28.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총합은 28이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앞으로 안 된다 이거지. 얘와 얘를 구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부 방식은 뭐냐면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으로 나타냈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는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이라고 공식을 만드는 거. 정말 천박한 짓. 대학을 안 가려고 막 작정한 짓. 그걸 이거 공식화시켜가지고 외우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거의 뜻은 12의 양의 약수의 뜻만 알고 있으면 왜 개수를 그렇게 구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아야 돼요. 왜 6개가 나오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의 약수의 뜻을 알면 되는데 양의 약수의 뜻이 뭐라 그랬어? 얘를 분해했을 때,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소수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소인수 분해하면 뭐야? 시작. 2 2개와 3 하나가 있잖아. 2 2개와 3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이 이거밖에 없다 이거야. 1은 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무것도 안 곱해.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는 거. 그걸 사람들은 1이라 그러는 거고, 얘를 하나만 쓰는 걸 사람들은 2라 그러고, 얘를 하나만 쓰는 걸 3이라 그러고, 얘는 이 2개를 다 쓴 거고, 6은 얘 하나를 곱한 거고, 2는 다 곱한 거, 12는 다 곱한 거. 그러니까 이 2개와 3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6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양의 약수의 개수의 뜻이라고. 그럼 이 2개와 3 하나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 아직 정식 절차 안 밟았지만 중학교 때 합의법칙, 고배법칙이라고 있어.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자면 모든 액션은 끊어야 돼요. 액션을 끝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2개와 3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2 따로 생각하고 3 따로 생각하는 거야. 잘 봐. 2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총 몇 가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2가 지금 몇 개가 있어. 2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냉장고 안에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계란 2개가 있고 당근이 하나가 있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계란 2개가 있고 당근 하나가 있어. 그러면 2개 이렇게 풀어서 당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채는 아니고 이렇게 네모나게 잘게 썰어가지고 계란말이 같은 거 하면 되잖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당근 싫어하거든. 계란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계란만 2개 사용할 거고, 어떤 애들은 다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계란 하나만 먹을 거고, 말 같은 애는 당근 하나만 먹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라.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계란 2개와 당근 하나가 있다. 계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야? 3가지죠. 왜 3가지냐면 계란을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잖아. 계란을 가지고 내가 문을 열었더니 계란이 2개가 있다니까? 그럼 내가 딱 계란을 쳐다보면서 이거 다 먹을까? 하나만 먹을까? 아예 먹지 말까? 3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예요. 계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작! 3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당근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왜? 안 먹거나 하나 쓰거나. 그러니까 2가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계란 2개와 당근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요리의 개수를 구하라면 몇 개예요? 시작. 6개예요. 그거라고 지금 이 6개가. 계란 2개, 당근 하나라는 뜻이야. 이 2개와 3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의 개수를 구하라. 어떤 사람은 2가 2개 있지만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야? 3가지다 이거야. 왜 3가지야? 2를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겠지. 가슴으로 느껴야 돼. 벌써 우리 확률과 통계 시작한 거예요.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예요? 2가지지. 왜? 3을 안 써도 돼도 하나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2 2개와 3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액션은 총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 잘 봐봐. 1은 어떻게 쓴 거냐면 2도 안 먹고 3도 안 먹은 거야. 2도 안 쓰고 3도 안 쓴 거. 이거를 사람들은 1이라 그래. 2는 뭐야? 2는 하나 쓰고 3은 안 쓴 거. 2 2개 있고 3 하나 있으니까. 3은 뭐야? 시작. 2 안 쓰고 3 하나 쓴 거. 4는 2는 2개 썼지만 3은 안 쓴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시작. 2의 1승, 3의 1승. 이거는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그게 바로 이 2개와 3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다. 따라서 이런 역 같은
수학 농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이걸 가지고 공식을 만든다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 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거부터 없애버린다니까. 모든 공식이 그냥 사라져버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만든다고. 어머, 또 흥분했다.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 양의 약수의 개수 해가지고 어떻게 쓰게 해봐.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죽여버리고 싶어. R 플러스 1 이렇게 쓴다고.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싹 친다고. 졸라 외운다고.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푼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4점짜리 손도 못 댑니다. 딱 이 문제만 풀 수 있지. 이게 바로 뭐냐면 3점짜리, 그것도 틀에 박힌 3점짜리. 그래서 70점이 나오고 그래서 60점이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만 푸니까. 근데 여기에서 좀 이걸 느낌을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양의 약수의 역수의 총합도 구할 수 있고 역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다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알겠지 이제? 왜? A라는 게 몇 개 있어. 지금 냉장고를 문을 열어보니까 P개가 있어. 그러니까 A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야? P 플러스 1가지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5개 있었으면 6가지니까 10개 있으면 11가지일 테니까 안 쓰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B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예요? Q 플러스 1가지. C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R 플러스 1가지. 그러니까 곱해야죠. 곱해 법칙에 의해서. 이게 최종적인 답이다 이런 얘기. 지금 이해되죠? 항상 설명하라고. 항상 설명해야 돼. 설명 안 하면 안 돼. 그런 다음에 또 이것도 외워요. 28을. 공식 있거든 이것도.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내가 공식은 설명해 드리겠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앞으로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 2가 2개 있으면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라고? 3가지. 그 3가지가 뭐야? 2를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는 거잖아요. 그걸 나열하시면 돼요. 2를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쓴다 이렇게.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3이 지금 몇 개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3을 안 쓰거나 3을 하나 쓸 수 있다 이거야. 이거를 각각은 더하기로 연결하고 가로와 가로는 곱하면 이게 바로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해볼까? 이거 4예요.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얼마 시작? 7이야. 7, 4, 시작. 28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를 왜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전개하면 되잖아. 이거 전개해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전개하면 하나씩 다 나오거든. 이게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12가 나오고. 근데 그걸 다 뭘로 연결해놨어 지금? 각각을. 더하기로 연결했으니까 약수에 뭐가 밖에 될 수 없어. 총합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총합도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만 연습하시면 되는 거지. 아, 일일이 모든 경우를 나열한 다음에 각각은 더하고 괄호는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끝나겠구나.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18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양의 약수의 총합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모든 단에서 다 나와. 너무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야. 마치 우함수, 기함수,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같은 거예요. 절대값. 모든 단에서 다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 게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 18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80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 180을 일단 뭐 하자 시작. 인수분해 하자. 그것도 소수로 인수분해하는 걸 소인수분해라 그런다. 맨 마지막에 0이 있을 텐데 이 0은 뭐라고 쓰면 된다 시작. 2 곱하기 5라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뭐만 더하면 된다고? 18. 18 불러봐 시작. 2, 9, 18. 2 하나 추가요. 3은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아, 180을 소인수분해봐 시작. 2 두 개, 5 하나, 3 두 개 있는 거지. 냉장고문을 열어봤더니 이게 2개 있고 하나 있고 2개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니까.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야? 2가 2개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니까 시작. 3가지 엔드.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시작. 2가지 엔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이 지금 2개 있으니까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 시작. 3가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 시작. 18개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각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다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0승부터 나열하는 거야. 그것도 0부터 나열, 0부터 나열, 0부터 나열 이렇게 외우지 말고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나열하는 거지. 그래야지 각각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곱해서 약수를 이루고 걔네들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약수의 총합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고. 어렵지 않잖아, 그치? 야, 이게 여러분이 수학 포기자라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나중에 수학의 그 노벨 수학상을 탈 사람이라도 시작은 이거예요. 그렇잖아.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라고. 근데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때려잡기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6의 양의 약수를 집어넣음으로써 아 여기서 내가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를 총합을 설명을 해서 다음번부터는 설명하지 않고 복습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나와서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모든 건 다 짜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양의학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해봐. 시작.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5는 5를 안 쓴다. 5를 하나 쓴다. 3은 3을 안 쓴다. 3을 하나 쓴다. 3을 2개 쓴다. 각각은 다 플러스. 괄호는 곱하기로 연결하시면 된다. 되죠?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9 더하기 13. 최종적인 답은 7 곱하기 6 곱하기 13이 양의학수의 총합이다. 되죠? 나온 김에 내가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양의학수의 총합이랑 양의학수의 개수가 나오면 절대로 공식을 만들지 말고 하나씩 생각해가면서 내가 지금 설명한 게 공식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설명 못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어요. 수학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통계에 많아요. 여러분 수준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러분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게 교과서에?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중에서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는 거는 미안하지만 니네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건 내가 다 얘기해 줄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다. 근데 나머지는 다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알려져 있다 빼놓고는 다 이유 알 수 있어. 아무튼 약수 나온 김에 설명했고 A라는 집합이 X는 6의 양의 약수일 때 그랬으니까 A라는 집합은 1, 2, 3, 6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집합 S는 아까 1이 원소라면 항상 뭐를 들고 다녀야 돼요? 6을 들고 다니고 2는 5를 들고 다니고 3은 4를 들고 다녀야 됐었잖아. 얘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얘도 같이 움직이고 얘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1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6.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됐다 이거야. 해죠? 근데 여기 지금 2가 있어. 그럼 뭐도 있어야 돼? 5도 있어야 되고 3이 있으니까 뭐도 있어야 돼? 4도 있어야 돼. 그런데 A가 S에 포함된대. A라는 집합은 이게 맞는데 S라는 집합을 만들 텐데 이 S라는 집합 안에 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다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S라는 집합 안에도 1, 2, 3, 6이 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S라는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1과 6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고 2와 5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3과 4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2의 파트너인 5가 필요하고 3의 파트너인 4까지 필요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S는 얘네들을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모든 원소를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총 원소가 6개가 최대값이니까 집합 S의 원소는 6개라는 이 말 자체가 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지금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죠? 여기까지가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곧바로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부분집합입니다. 안 돼.
그건 안 되는 짓이야. 그걸 어느 팀의 모자인지 아니? 응. 모르지. 메이저리그의 그 모자인데. 양의학수 한번 설명할 때 땀이 나네, 땀이 나. 하도 흥분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못한다 그랬나? 그게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이던데. 다음 주 금요일 10 며칠이더라고. 이번 주는 다 정상 수업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아마 못할 거야. 그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정말 중요한 부분집합. 수능에 나올 1순위 부분집합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집합이 1, 2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1, 2, 3, 4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자. 1, 2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 A고 1, 2, 3, 4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 B면 이때 A의 원소들이 모두 B에 속하잖아.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속할 때를 사람들은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도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부분집합의 뜻이 뭐냐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잖아. 이럴 때를 사람들은 난 두 가지로 얘기한다니까 나 지금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그러기도 하고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부분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두 개 모두 다 기호는 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의 기원은 어디냐면 이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다. 이렇게 보면 B가 A를 감싸 안고 있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게 어떻게 되지? A는 1, 2 이렇게 돼 있고 B는 1, 2, 3, 4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B가 A를 끌어안고 있잖아. 완전히. 일부만 끌어안고 이렇게 삐져나면 안 돼요. 탈장된 것처럼. 아예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사람들은 포함된다 또는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대소관계를 우아하게 표현한 거야. 약간 구부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얘가 자꾸 얘가 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B가 A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두 가지. 첫 번째는 시작. A는 B에 포함된다. 또 하나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C라는 집합이 1, 2, 5 이렇게 돼 있고 C는 B에 포함됩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왜?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지 포함관계가 성립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5는 안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아닐 때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집합 C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또는 집합 C는 집합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는 A의 원소입니다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호 앞에는 항상 원소가 오고요. 여기는 나의 집합이 오겠지. 이런 기호 앞에는 항상 뭐가 오고 시작? 집합이 와야 되고 여기도 집합, 이 뒤에도 뭐가 와야 돼 시작? 집합이 와야 된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원소의 속함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다 집합이어야 되지만 여기는 원소고 여기는 집합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집중해봐.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집합 A가 1, 2, 3일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걸 다 구하라 그래.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다 이야기하죠. 집합 A의 부분집합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걸 다 얘기하라 그러면 1이라는 것도 있고 또 2라는 것도 있고 3이라는 것도 있고 1, 2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지. 그거를 따질 때는 모든 부분집합을 다 구하라. 어떤 특정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을 다 구하라 그럴 때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집합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집합을 사람들은 B를 공짜를 이용해서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얘는 거의 사라졌어요. 교과정상.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문자 파이예요. 이걸 파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집합을 읽으시면 돼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걸 사람들은 공집합이라고 그러고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시작이 항상 공집합이에요. 얘 부분집합을 다 구하라 그러면 뭐부터 시작한다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 공집합부터.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는 1만 원소로 갖는 거, 2만 원소로 갖는 거, 3만 원소로 갖는 거. 이제 원소가 2개짜리를 써주면 되는데 1, 2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1, 3도 있고 또 뭐도 있어. 2, 3도 있으니까 이걸 다 쓰면 돼요. 1,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원소의 개수가 2개 있으니까 이제 3개를 할 차례인데 3개는 전체잖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써버리면 게임 끝이야.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얘기하라 그러면 항상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해서 끝나요. 나열할 때는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은 것부터 공집합부터 제일 많은 거 자기 자신까지 나열하시면 되고 얘 부분집합이 이거라면 개수를 구하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답 몇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답 몇 개? 8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8개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 X 이렇게 돼 있고 X는 1보다 커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정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안에 원수가 20개나 있잖아. 이걸 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쭉 나가서 19개 있는 거, 20개 있는 걸 다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나오냐면 부분집합을 다 나열하셔는 안 나오겠지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애들은 공식을 외워요. 2의 n승이라고. 근데 그것도 외워서 안 돼. 2가 무슨 인지를 알아야 돼. 왜 거기 2가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항 정리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배 법칙이에요. 내가 액션을 끊는 거라 그랬잖아.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냐를 생각하고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냐 생각하고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냐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부분집합에는 예를 들어서 얘는 1이 들어있지. 얘는 부분집합에 1이 들어있어. 얘는 1이 안 들어있어. 얘도 1이 안 들어있고 얘는 1이 들어있고 얘는 1이 들어있어. 그걸 봐서 얘 부분집합을 만들 때 1은 들어있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되잖아. 어떤 건 들어있고 어떤 건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냐 그러면 2가지예요. 왜 2가지야? 그 부분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액션은 무조건 끊는 거거든. 그러니까 1만 따로 생각하면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2가지야. 엔드. 이번에는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를 생각하는 건데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왜? 그걸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시작.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거는 들어갔고 이거는 안 들어갔고 이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이건 들어갔으니까. 나 여러분한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제일 좋은 게 과외하는 건데. 과외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과외하면? 여러분 대학교 합격했어. 수학에서 한 2개 정도 틀려가지고 그냥 합격했어. 다 담아있으면 더 진짜 가고 싶은 데 갔을 수 있었을 텐데. 합격했어. 그 다음에 과외를 시작했어. 어떤 느낌이 나게? 다시 수능 보고 싶다는 느낌이 나요. 과외를 시작하면. 왜? 다 알 것 같거든. 왜? 가르쳐보면 그렇게 다른 거야. 처음으로 선생 입장이 됐잖아요. 내일이 과외잖아. 그럼 오늘 내가 수업 준비를 어느 정도 하냐면 모든 질문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질문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잘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3 때나 재수생 때 공부하는 학업의 수준이 아니라 졸라 깊게 공부하는데 원래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건데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애들이. 내 친구 중에 과외를 하는데 나중에 과외할 내가 아직까지 안 찍었고 과외 여러분 과외비 높게 받는 방법 내가 TCC 하나 내가 찍어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면 과외비 높게 받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 얘기하면 또 기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서 주세요가 돼야 돼요. 과외비 얼마를 할까요? 알아서 주세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그래.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제가 그냥 뭐 학생도 판가름 할 겸 첫 번째 수업 끝나고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00% 좋아하거든. 그러세요. 그래.
그때 막 과일도 막 깎아요. 선생님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2시간이 있잖아요, 나에게. 2시간 동안 범접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돼. 이 학생을 아예 죽여야 돼. 뭘로? 수학으로. 그러니까 준비를 얼마나 해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애가 이제 딱, 딱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얘네 엄마가 이제, 열어봐. 어떻게 할 거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애들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전화한다. 선생님 와요. 우리 애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과외비를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막 그래.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아서 이렇게 주십시오. 근데 내 친구가 그렇게 했어. 하여튼 이 집이 되게 부자였던 거야. 가지고 나 때 20년 전에 100만 원을 준 거야. 100만 원. 3층 집이었대. 수학 과외를 하는데 100만 원을 준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알아서 주시죠.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이 가져와서 그때는 얘가 학교를 안 다니고 온몸이 머릿속에 과외밖에 없어. 과외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고사 한 2주 전에 애가 화학을 못하는데 이거 실제 일이야. 화학을 못하는데 화학까지 좀 봐주시면 제가 수학 X랑 똑같이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200만 원이요. 얘 선택 과목이 화학이 아니었거든요. 물리랑 생물이었거든. 아니 얘가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온 거야. 야 화학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거야. 얼마인데? 그래 100. 그럼 해 병신아 이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너 화학 했어 가지고 나도 화학 안 했거든. 화1까지밖에 안 하고 화2는 오비탈 생각나는 거니까 화2까지 했나 보다. 화2 오비탈 여러분 문과인가? 문과구나. 아무튼 안 했대. 선택 과목 안 한 거야. 어떡하지 하다가 해 그냥 될 거야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니 막 하다. 그러다가 내가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너 화학 과외 잘하냐? 잘한대. 너 화학 졸라 싫어했었잖아.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가르쳐보니까 되던데. 딱.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한다라는 거랑 여러분 그냥 학생의 마인드로 문제 풀이를 한다는 거랑은 너무 천지차이고. 그래서 과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 설명해보면 얼마나 좋은데. 설명해보라고. 다시. 부분집합을 만들 때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라고요? 2가지. and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예요? 2가지.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야? 2가지.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야? 8가지.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가 나오고 이거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2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나쁜 천박한 사람들이 뭐라고 뭘 만들었어? 쓰잘데기 없는 공식을 만든 거지. 2의 n승까지. n은 원소의 개수. 3개 있으면 3을 써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니까 외워졌잖아. 그지? 외워지는 거는 땡큐다 이거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유를 모르고 그냥 외우면 안 된다. 이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 문제도 풀 수 있을걸? 너무 쉬울 텐데. 응용 문제를 내볼게요. 이 응용 문제라는 게 응용력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는지 잘 봐봐. 응용 문제를 내가 이렇게 낼게. 문제집 하나도 안 풀어. 응용 문제가 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만약 문제가 응용 문제지 그러니까. 얘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액션을 끊어서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지.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왜 한 가지야? 포함해야 되니까.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니까. 1은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1 끝나지 않고.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야? 2가지죠.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야? 2가지죠. 왜? 3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그럼 답은 몇 개야? 시작. 4개. 이게 총적인 답이야. 실제로 해볼까? 1이 반드시 들어있는 거. 시작. 1, 1, 2, 1, 3, 1, 2, 3 이거 4개밖에 없지.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뭘로 하는 거는? 고배 법칙으로 가는 거지. 절대 2의 n승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가지가 됐어. 이번에는 1을 절대 포함하지 않는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도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 시작. 한 가지. 왜?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2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야? 2가지. 3은 2가지. 그래서 답은 4가지죠. 이해되지? 그래서 국가를 좀먹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요. 어떤 집합에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원소를 지운다. 이렇게 외운다고. 1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도 1을 지워서 생각하고 1을 포함한다 그래도 1을 지워서 생각해서 원소가 2개 있다라고 생각해서 답은 4가지다 이렇게 푼다고. 그래놓고 1을 왜 지웠니? 그러니까 포함하라 그랬으니까요. 포함하지 않으라 그래도 지웠잖아.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아, 원래는 지우는 게 아니고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니까 안 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래야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는 게 집중해봐. 거의 끝났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A라는 집합이 1, 2, 3, 4, 땡땡땡 10 이렇게 돼 있어. 원소의 개수 몇 개야? 10개.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답 시작. 2의 10승까지. 이거는 공식을 외우지 않았지만 당연하죠. 왜? 두 가지니까 2의 10승까지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되지. 근데 문제! 1과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1과 2는 포함해야 돼. 근데 3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답은 몇 가지일까요? 2의 7승까지죠. 지우는 것이 아니라 1, 2는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1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겠지만 나머지는 다 몇 가지니까 2가지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3개를 제외하니까 7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답은 2의 7승, 답은 128가지다. 1을 곱하는 경우에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인데 앞으로는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어떻게 내느냐 잘 봐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자. 거의 끝났다. 이거 5분밖에 안 남았어. 이게 시간이 빨리 간다. 응?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해봐. 시작. A는 B에 포함됩니다. A는 B에 분집합니다. 이렇게 보내요.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 잘 봐. A는 1, 2, 3, 4, 5. B는 1, 2, B, X, A인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집합 X의 개수? X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포함이라고 읽고 이건 부분집합을 읽을게. 그럼 X는 뭐의 부분집합이야? A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없어. 이거 없어.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뭔지를 해석하면 되는데 X는 뭐의 부분집합? 시작. A의 부분집합이니까. 말 그대로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대로 읽으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X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X 자체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야.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답 몇 가지? 2의 5승까지 답은 32 끝. 이게 답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마찬가지야. X는 누구냐? Who are you? I am 부분집합 of A. But I always include B.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B를 포함이라고 이번에 해석하면 돼요. 얘는 부분집합 해석하지만. X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작. A의 부분집합인데 B를 항상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 B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1, 2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 부분집합인 건 맞는데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집합 X의 해석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끝났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시작. B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얘 부분집합인데 반드시 1과 2를 포함해야 된다. 그럼 얘들 죽이고 얘들만 생각하면 되겠지. 답 몇 가지? 2의 3승까지니까 8가지가 최종적인 답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도 이거를 포함이라고 해석하고 이건 부분집합으로 해석하고 얘들을 포함했다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한 가지씩이니까 1을 곱한 거고 나머지는 다 2가지씩이니까 2를 3번만 곱하게 돼서 답은 2의 8승 신발 2의 3승까지니까 답은 8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곧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3번, 4번 다음 시간에 풀 거야. 지금 시간 관계상. 풀어봐. 1분. 여기는 선생님이 양의 약수란 말이 없고 얘 약수잖아요. 근데 전체 집합이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양의 약수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혼자만 흥분한 것 같은데. 우리 인강 보는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이투스의 정승재 선생님입니다. 인강 보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1학년, 2학년 때는 항상 저의 눈을 쳐다봐 주시고 우리 눈빛을 보면서 항상 수학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그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만 쳐다보시고 저희들은 너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려면 오시면 되죠. 여기는 노량진 사육신묘 맞은편에 있는 901호 강의실.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농담이고 그 스튜디오 강의랑 요거 현장 강의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끊어요. 이렇게 애들한테 풀어볼 시간을 줄 때는 여러분도 그냥 풀어보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간다고. 언제 찾아가냐면 매월 지방에 특강하러도 가고 설명하러도 가고 뭐 하니까 그때 내가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수학 공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풀렸지? 쉽잖아. 전체 집합이 바로 자연수의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개의 두 부분 집합 A와 B라 그랬으니까 A라는 집합도 원소로 무조건 자연수고요. B라는 집합도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런데 4의 약수래요. 그러면 4의 양의 약수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으니까 시작! 1, 2, 4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B라는 집합은 12의 약수래. 1, 2, 3, 4, 6, 12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셔. 이렇게. 그럼 X를 지금 해석하는 건데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시작. 1, 2, 4를 다 같이 포함하는 뭐의 1, 2, 3, 4, 6, 12의 부분집합. 그게 바로 X니까 걔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되 1, 2, 4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에는 각각 한 가지씩이고 얘네들은 각각 두 가지씩이니까 2를 몇 번 곱하는 겁니다. 3번만 곱해서 답은 시작 8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게임 끝나겠죠. 이해되시죠? 6번 곱하러 갈까요? 당시 최고 배점이었대. 수능 문제거든? 최고 배점이었대. 한번 풀어봐요. 교집합, 합집합은 다음 시간에 가겠지만 그래도 교집합의 기본적인 뜻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보다 되게 재밌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 여기까지 듣고 갈아탈까 봐. 교집합의 뜻을 잘 모르나? 되게 단순한 건데? U의 부분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A는 뭐냐면 U의 부분집합이 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2, 5승가지잖아요. 그런데 A의 조건이 여기 하나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얘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헉! 공집합이라 그랬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공집합이 아니야. 2와 3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그럼 2와 3과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얘와의 교집합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A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2, 3과의 교집합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 얘기는 A는 얘의 부분집합인 것 중에서 2 또는 3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디겠지만 이게 분류의 느낌이에요. 아직 분류를 내가 생각을 설명 안 했지만 2와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왜? 교집합이 이때 이게 없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얘랑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는 2, 3과 좀 묻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섞여 있다는 얘기니까. A는 2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3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 3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 A는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A는 2만 포함하거나 A는 시작 3만 포함하거나 A는 시작 2와 3을 다 포함하거나 이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랬을 때 A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A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더해주는 게 바로 합의 법칙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경우의 수인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느끼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럼 A는 2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2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3은 시작.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 3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2는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겠지. 다시! 집합 A는 2와 3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존재해야 돼. 그 얘기는 2만 들어있거나 3만 들어있거나 다 들어있거나 세 개 중에 하나다 이거지. 그럼 첫 번째부터 푸는 거야. 첫 번째, A가 2는 포함되고 3은 포함되지 않아. 그랬을 때 A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A는 뭔데? 얘 부분집합. 그 중에서 2는 들어있고 3은 안 들어있는 거. 그럼 몇 가지야? 8가지죠. 왜? 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얘는 들어있고 얘는 안 들어있으라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도 들어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3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도 안 들어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그럼 나머지는 두 가지 아니야. 언급이 없으니까. 그럼 몇 가지 시작? 2의 3승가지죠. 다른 말로 8가지지. 이해되지? 근데 얘도 8가지, 얘도 8가지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3은 들어있고 2는 들어있지 않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3승가지라는 거고. 맨 마지막 2와 3을 다 포함하라 이 얘기도 얘도 들어있어야 되고 얘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도 한 가지, 얘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 한 가지다. 이게.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2가지씩이니까 2의 3승가지 8가지가 된다. 이거를 모두 다 더하면 최종적인 답은 몇 가지 시작? 24가지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면 여사건이라는 걸 공부해요. 여기서 이제 여집합이라는 개념인데 여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잖아. 뭐 이러지 않니? 막 우리 때 옛날에 그랬는데 야 월세 사는 사람 막 이렇게 조사를 해. 가정환경 조사라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 하나? 안 하지 지금은. 지금 하면 큰일 나겠다. 뭐 전세 사는 사람, 뭐 집이 30평 이상인 사람, 40평 이상인 사람 말이야. 그 중에서 뭐 이런 것까지 조사해. 엄마 아빠 다 살아계시는 사람 손 들어봐 막 이래. 그치? 옛날에 막 그런 걸 질문했다니까. 그럼 애들이 대부분 다 손 들잖아. 그러면 내려 막 이래. 그 선생님 머릿속에는 여사건을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요. 왜? 너무 손을 많이 드니까 다 내리라 그런 다음에 완전 반대되는 질문을 해요.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안 계시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 그럼 애들이 손을 들 거 아니야. 3명이 손 들었다가 하면 전체 5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47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사건으로 풀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나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경 쓴 사람을 조사하고 싶은데 대부분 안경을 썼어. 그럼 차라리 안경 안 쓴 사람을 조사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바로 여집합 개념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2와 3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2와 3과의 교집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대. 그거를 다 생각하면 2만 들어있거나 3만 들어있거나 2와 3 다 들어있거나잖아. 이거 너무 많아. 아주 다 손 내려 이렇게 되는 거야. 손 내려 이렇게. 차라리 완전 반대로 물어보는 거지. 2와 3과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를 개수를 세라 그랬는데 차라리 뭘 구하자. 2와 3과 교집합이 없는 거의 개수를 세자 이거야. 전체에서 그 새끼 빼버리면 될 테니까. 이해되죠?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2와 3과의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있으라 그랬으니까 얘의 여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2와 3과의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의 개수를 구하자. 한번 구해보세요. 2와 3과의 교집합이 없다. 그 얘기는 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3을 모두 다 시작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그런데 그거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나머지는 한 가지라는 거 마찬가지니까 2의 3승까지 다 몇 가지야 시작
8개. 얘를 빼자 이거지. 어디에서? 전체 경우에서에서.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야? 그냥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얘 포함하건 안 포함하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1, 2, 3, 4, 5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5승가지 시작. 32가지에서 차라리 6건의 경우의 수를 빼자. 그래서 답은 24가지입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확률과 통계 첫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이거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는 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6번이 제일 어려웠었던 문제. 집에서 스스로가 완전히 납득이 될 때까지 한번 파헤쳐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집에서 문제 풀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 이유까지 하나하나씩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금방 돼요. 오늘이 첫날인데 언제 끝나냐면 2월 말에 끝난다. 3월 말에 끝난다니까. 그리고 금방 3월 돼요.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아봤잖아요. 20년을 살아봤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일 거 아니야. 지금 오늘 며칠이야? 5일이네 벌써? 벌써 5일이잖아.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슨 일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 보면 금바로 또 크리스마스. 그치? 또 연말 되고. 그 다음은 금방 또 설날 되고. 그 다음은 뭐 꽃샘추위. 응? 그럼 끝이야. 그 다음은 해운대에 산 몰려오고. 그 다음은 이제 가을이 되고. 단풍 불고. 단풍이 부나? 단풍 생일. 이러다 보면 곧바로 수능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씩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금방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1년 되게 짧아요. 저도 이제 한 10년만 더 하면 이제 그만할 거거든. 10년만 더 하면 그만해야지. 그치? 10년만 더.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해. 1년 1년이 이제 되게 많이 소중해졌어요. 옛날에는 계속 그냥 나의 직업이련 이랬는데 이제 끝을 거의 정해놓으니까 거의 이제 되게 소중해. 이제 이런 것도 10번만 더 하면 끝이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하루하루만 잘 버텨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계획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